안녕하세요. 십지선다형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니 십지 오선희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과 적절한 것 10개 중에서 3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 맞춤법이에요. 호루라기 소리가 까마득이 멀어진다. 자, 까마득이라고 저 표기를 그대로 발음을 해본다면 까마득이가 될 텐데요. 우리 까마득이라고 하나요? 아니고 까마득히라고 하죠. 왜냐하면 까마득하다라는 말이 원래 있었고 그것을 부사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까마득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마득히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희미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까마득히라고 하는 걸 발음을 우선 제대로 해두시면 받침 기억이 뒤에 오는 히읗과 만나 키 이렇게 키읔으로 발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발음을 잘 해두면 뒤에 이가 아니라 히가 오겠구나 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잘못된 것이구나 확인했고요. 그 다음은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녀석의 속마음은 우렁이 속 같아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라는 문장인데요. 속마음이라는 단어는 붙여 써야 해요. 이건 아마 띄어 쓰시는 분들보다 붙여서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올바르게 쓰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속마음은 한 단어이므로 꼭 붙여 써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표준어 규정인데요. 사사건건 참견하는 그녀가 눈엣가시였다. 눈엣가시. 요거 눈엣가시가 몹시 밉거나 싫어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문맥상 제대로 잘 쓰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눈엣가시였다, 몹시 거슬리는 사람이었다 라고 할 때는 눈엣가시, 에의 시옷 받침, 눈엣가시라고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표준 발음법. 교실하는 많은 아이들로 매우 부산하다. 그냥 이대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첫 소리에 히읗이 오는 경우에 이 히읗을 이응처럼 생각해서 앞에 오는 말의 받침을 그대로 연음해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부산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첫 소리. 여기서 말하는 첫 소리는 우리 글자를 만들 때 자음 더하기 모음 했을 때 그 제일 처음에 오는 자음, 요게 첫 소리거든요. 이걸로 따지면 하다에서는 히읗이 첫 소리겠죠? 자, 이렇게 첫 소리가 히읗이 올 때는 히읗을 제대로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부산하다가 아니라 이건 부산하다, 부산하다라고 히읗을 제대로 발음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실수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열심히가 있어요. 열심히 했다. 이럴 때도 열심히의 히, 첫 소리에 히읗이 오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이응처럼 생각해서 열심의 받침 미음을 그대로 뒤로 연결해서 열심히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열심히 공부했다 라고 히읗을 제대로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외래어 표기법이죠. 자, 메로톤 뭐 이렇게 발음은 외국어 발음은 그렇게 될지언정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마라톤이라고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발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외래어 표기법은 표기상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여섯 번째는 한자 성어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견원지간이라 서로 돕고 지냈다라고 했는데요. 견원지간은 사실 사이가 나쁜 이 둘 사이가 굉장히 막 맨날 싸우고 갈등을 빚고 이런 상황일 때 견원지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뒤에 돕고 지냈다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견원지간은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두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한자 성어는요, 그냥 그 한자의 음과 뜻만 정리해서 이해하면 굉장히 1차적인 그런 뜻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도 견원지간, 개견자에 원숭이 원자에 뭐 의라는 뜻을 나타내는 지자에 가는 사이간자. 그러면 개와 원숭이의 사이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항상 한자 성어는 이것에 의해서 나오게 된 2차적인 파생된 조금 더 깊이 있는 함축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건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런 말을 집어넣어서 뒤에 쭉 설명해 주거든요. 뒤에 나와 있는 뜻까지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합성어와 파생어 구별해 볼까요? 소가 콧김을 불다. 자, 저와 열심히 그동안 쭉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코와 김
두 개로 나눠지는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또 중간에 시옷이 들어갔구나. 그렇다면 얘는 합성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시옷은 합성어에만 쓸 수 있거든요. 파생어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코와 김 두 개가 더해진 말이고, 콧김 하고 뒤에 것이 된 소리가 나니까 뒤에 거 된 소리가 납니다 라는 표시로 앞에 말 받침 없는 자리에 시옷을 넣어준 거예요. 아셨죠? 사이시옷이 들어갔다. 그 얘기는 이건 합성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사이시옷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이시옷을 제외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코와 김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했을 때 사이에 들어간 시옷이 있으면 합성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째는 한자어인데요. 그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광을 지니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광에 편안할 안에 빛광자를 쓴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안광은 사물을 꿰뚫어보는 이 시각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안광이 꼭 뭐 시력이 좋은 사람만 있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사물을 보는 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편안할 안자가 아닌 눈 안자를 써줘야겠죠. 눈 안에 빛광을 써서 사물을 보는 힘이라는 의미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9번 가볼게요.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과 같다. 이거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 쓴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쓰러지다는 이렇게 세워져 있던 게 푹 하고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쓰러지다는 없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형체나 현상 따위가 차차 희미해지면서 없어지다 이 의미이기 때문에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같은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해하기 쉽겠죠? 마지막은 순화어예요. 페스티벌과 같은 영어를 그대로 쓰지 말고 잔치라는 말 혹은 축제라는 말로 순화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라고 국립국어원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제까지 정리해봤고요. 정답 3개 잘 고르셨죠? 자, 이렇게 맞은 건 왜 맞았는지, 틀린 건 왜 틀렸는지 확인하면서 정리하는 것 잊지 마세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모르는 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